겨울 새벽 서울의 낡은 골목은 하얀 입김으로 가득했다. 그 속에 작은 국밥집이 문을 열고 있었다. 솥에서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고 그 냄새는 차가운 공기를 녹이며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국밥집의 주인은 강무원이었다. 굳은 손마디와 굵은 팔뚝은 평생을 땀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었고, 세월에 깎인 얼굴에는 묻어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게 한쪽 창가에는 그의 딸 강설인이 앉아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은 국밥집의 소박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고왔다. 오늘따라 무언은 딸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곧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문이 열리며 낯선 그림자들이 들어섰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곧이어 고급차에서 내린 한 여인이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현. 장미현의 시선은 곧장 설인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녀의 강무헌의 손이 순간 멈췄다. 국자를 든 채 허공에 굳어버린 그는 침묵 속에서 차갑게 물었다. 내 딸을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고. 장미현의 미소는 조금 더 짙어졌다. 그녀는 대답했다. 윤재호.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간 무헌은 직감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무헌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그런 영광을 원치 않는다고. 그 순간 장미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미소를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거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짐작이나 하느냐고. 그날 밤 무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국밥집 불빛은 꺼졌지만 그의 가슴 속 불씨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창가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재벌의 소나기에 내 딸을 빼앗기고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평생 짓눌려온 이 분노를 이제야 터뜨려야 하는가? 그가 몰랐다. 그날 밤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인생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며칠이 지나자 강설이는 아버지 몰래 불려 나갔다. 검은 차가 그녀를 태워 데려간 곳은 강남 한복판의 호화 저택이었다. 설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낯선 세계로 들어왔는지를 실감했다. 그녀를 안내한 사람은 바로 장미연이었다. 차갑고도 기품 있는 눈빛으로 설인을 바라보던 그녀는 여기가 앞으로 내가 살 집이라며 고요히 속삭였다. 네. 설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화려한 집은 눈부셨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그곳은 궁전이 아니라 닫힌 새장이었다. 그날 밤 설인은 윤재호 회장의 아들 윤도현을 처음 만났다. 잘생기고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건방짐과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설인을 마치 새로 산 장난감을 고르듯 훑어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가벼운 웃음을 띠며 엄마가 고른 보석치고는 괜찮다고 말했다. 설인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마저 삼켜야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곳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황금세장이라는 것을.
한편 국밥집은 더없이 쓸쓸했다. 설인이 사라진 자리를 지키고 앉은 강무원의 눈빛은 깊은 분노로 일렁였다. 주변 상인들은 수군거렸다. 윤 회장 집으로 갔다더라. 한 번 들어가면 못 돌아온다고 하더라. 재벌가라는 게 다 그렇지 않느냐고. 무헌은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 안쪽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딸을 저들의 손에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반드시 되찾아야 했다. 그날 밤 무헌은 뒷골목에서 한 사내를 만났다. 도현서, 냉철한 눈빛의 금융 전략가였다.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냥 잊고 살든지 아니면 딸을 되찾기 위해 저들을 무너뜨리든지. 무헌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국밥장수로 살지 않겠다고. 내 딸을 빼앗아간 윤재호 일가의 제국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작은 국밥집 안에 켜진 희미한 불빛이 그 순간 거대한 전쟁의 도화선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흐르자 설인의 방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정원이 펼쳐졌다. 장미와 분수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철창처럼 느껴졌다. 손끝으로 유리창을 만질 때마다 그 차가움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신의 현실을 일깨웠다. 밤마다 설이는 몰래 창가에 서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국밥집에 가득 차던 따스한 김, 땀을 흘리며 국자를 휘두르던 굳은 아버지의 손. 소박하지만 웃음이 넘치던 식탁.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선명했지만 이곳에서는 다시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윤도현이 설인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싼 와인을 한 손에 든 그는 태연하게 방안을 가로질렀다. 설인은 숨을 죽이며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권태가 섞여 있었다. 마치 새로 산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할지 고르는 듯한 시선이었다.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아버지가 뭘 하든 넌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알아들었지?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시선이 등을 짓누를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눈물은 보이지 않게 삼켜야 했다. 한편 국밥집은 서늘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딸이 사라진 빈자리를 바라보던 강무원의 눈빛은 깊고 검은 분노로 번져갔다.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귀를 찔렀다. 윤 회장 집으로 갔다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돌아온다더라. 그 말은 무원의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다. 그날 밤 무원은 뒷골목의 낡은 창고에서 도현석을 다시 만났다.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도현석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호 일가의 제국 겉으론 견고해 보이지만 틈이 많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죠. 무원은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불꽃이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다. 길게 연기를 뿜어낸 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눈앞에는 국밥집에서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곧 그녀를 차가운 세장 속에 가둔 재벌가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무헌의 시선이 서서히 차갑게 굳어졌다. 마침내 그는 담배를 바닥에 지식이며 낮게 내뱉었다. 이제 가만히 있진 않겠다. 그 순간 낡은 국밥집의 주인은 더 이상 국밥장수가 아니었다. 딸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리는 매일같이 저택의 정원으로 불려 나갔다. 하인들이 준비한 흰 드레스를 입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장미가 만개한 길을 지나고 분수대 옆을 돌고 다시 큰 유리창이 보이는 응접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서린의 새로운 삶이었다. 정원은 화려했다. 눈부신 꽃잎,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무, 가볍게 흐르는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서린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결코 자유로 보이지 않았다. 찬란한 조경이 곧 철창이었고 유리창은 투명한 벽이었다. 가끔 마주치는 하인들의 눈빛조차 차갑게 얼어 있었다. 그들은 서린을 불쌍히 여기는 듯 보였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질서, 이 집의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히 위로 한마디 건넸다가는 자신들까지 쫓겨날 것이었다. 밤이 되면 서리는 방 안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정원이 빛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검은 어둠만이 보였다.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짚을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은 마치 아버지와의 거리를 실감케 하는 듯했다. 그녀는 국밥집을 떠올렸다. 솥에서 피어오르던 뽀얀 김, 손님들을 맞으며 땀을 닦던 아버지의 굳은 손. 비좁지만 웃음이 가득했던 식탁. 그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있었다. 서리는 밤마다 속삭였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벽에 갇혀 사라졌다. 저택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그곳은 찬란하지만 숨조차 쉴 수 없는 황금세장이었다. 국밥집은 더 이상 예전의 온기를 품지 못했다. 서린이 사라진 자리, 작은 가게는 적막과 허기만이 감돌았다. 밥을 먹으러 오던 손님들은 서린의 빈자리를 의식하며 조심스레 수군거렸고 그 소문은 결국 강무원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무원은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커다란 솥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국밥 대신 그는 서류를 끓였다. 도현석이 건네준 자료 속에서 재벌 일가에 숨겨진 거래, 내역과 불법 자금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무헌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굳어졌다. 평생을 국밥장수로 살아온 그의 손마디는 거칠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신의 딸을 빼앗아 간 권력. 사람 위에 군림하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집어삼키는 그들의 오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이 손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창밖 골목에서는 이따금 웃음소리와 술 취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무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한 장 한 장 재벌가의 비밀을 파헤치는 서류만이 그의 세상을 채웠다. 어느 순간 그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국밥집 주인이 아닌 싸움을 결심한 사내가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 세월에 깎인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뜨겁고 매서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설이나 너를 되찾을 때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국밥집의 희미한 불빛은 더 이상 작은 식당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제국을 삼킬 불씨가 되고 있었다.